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불참을 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불참을 하셨던데요. 네.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네, 저희도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처음 등원을 했는데 의석에 앉지 않고 차가운 로텐다우에 앉고 싶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승자 독식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를 뽑아준 국민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45.1%를 얻었는데 네.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1대 국회에서 7개 상임위를 지키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쟁점이 된 그 법사위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청취자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국회의 어떤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국민의 문제라는 걸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이 집에 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배우자와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상권 분립이 그런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수당을 맡으면은 그 다음 당이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를 맡아서 했던 게 20년 전통인데 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초반기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을 그냥 민주당이 다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대차 3법 아시죠? 네. 그게 법사위를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해갖고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전세 대란 일어나고 그리고 전세 사기가 창궐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국 집 사기 포기할 정도로 해서 결국 정권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라는 게 단순히 그런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은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거를 오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이런 데 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을 생각이면 그냥 그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가 21대 국회가 사실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예. 그냥 18석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 네. 그런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 후에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저희랑 다시 협의해갖고 7개를 저희한테 주고 11대 7로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21대 말 그때 상황이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냥 그때 이루어진 7석을 그냥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달라고 이제 뺏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차원에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법대로를 계속 외칩니다. 예. 그래서 법대로라는 얘기를 글쎄 참 생경합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70년 국회사에서 다수당이 법대로를 외쳤을 때 그걸 날치기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4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합의 안 하면은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라든지 국민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얼마 전에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이거 법사위를 하면 저희는 막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맡게 되면 일사천리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언론사에서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혹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안은 나왔나요? 그리고 혹시 그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까? 제출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요, 예. 그 어떤 위원장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3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꼭 맡고 싶어하는 3선 위원이 계신데 위원장을 못 맡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그 민주당의 법대로 있잖아요. 네, 이게 되려면 일단 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형식상으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호선으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상임위 배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안 했다면 네.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냥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로 골고루 이렇게 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4년 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임위 정수특위 관련된 것도 일사천리로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고요. 네. 상임위원장도 다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그 의석이 168석만 넘으면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수를 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 일련의 절차에 네. 절대 응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너무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예. 저희는 민주당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네, 4년 전에 그 과거를 보고 예. 국민 바라보고 예. 우리가 45.1%라는 표를 얻었고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전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라고 그래서 그게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18대 국회에선 말이죠.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네. 그 원내 과반 차지하고 저희 범보수 의석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200석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국회의장을 언제 뽑았는지 아십니까? 7월 10일에 뽑았습니다. 네. 어제가 며칠입니까? 6월 5일이죠. 예. 그렇게 저희가 압도적인 다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7월 10일 날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의 전통을 저희가 유지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랬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어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즉 물밑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계속 만났습니다. 계속 예. 만나고 대화하고 예. 주말에도 만나서 2시간 이상 얘기하고 직전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네.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권 분립은 왜 나라에 있어야 되면서 국회 안에서는 왜 견제와 균형과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예. 이해를 저희는 못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당선 인사를 보면 네. 그냥 좀 쉽게 풀어서 하면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당선 인사를 보면 자, 네. 이런 어떤 국회의장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직권상정이라는 게 그렇게 뭐 국민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직권상정이라는 게 예.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현안이 많고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은 거는 맞지만은 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한 그런 어떤 룸이 있을 텐데 네네. 그거를
국회의장을 시작하자마자 직권상정을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뭐 의장님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셨던 행적이라든지 대화 타협을 중시하셨던 그런 과거를 봐서 조금 좀 어색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안 현안이 되고 있는 의안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 먼저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네, 이 발의 과정에서 혹시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뭐 상의는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원내 지도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뭐 발의는 하셨는데 발의하고 난 다음에 예. 이런 법안을 냈다. 뭐 이런 음. 이렇게 설명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 지도부 내지 뭐하면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특검으로 하던 뭐 조사를 하던 수사를 하던 그 민주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게 부당하다 하고 역으로 고소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생기고 뭐 특검법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소라는 게 김정숙 여사가 고소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라든지 네네네. 이 그러니까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예.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거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한다고 윤관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거죠, 발표. 예. 네네. 그러니까요. 예. 네, 직접 고소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고소인 피고소인이 있으면은 양쪽 다 조사해갖고 팩트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사실들을 이제 다 밝혀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기내식이 한 끼당 한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단독 순방 외교라고 그랬는데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 네. 당초에는 그냥 일반 비행기 표값 내고 가면 되는데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팩트도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뭐 그 타지마할이 뭐 예정에 됐더니 있으니 없으니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거기 2천만 원의 예산이 또 투입됐는데 그게 뭐 적절했는지 의원님.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뭐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 고발을 통해서든 네. 뭐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 근데 국민들 생각이 아닐까요? 쟁점이 되고 있는 기내식 비용 있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주체, 그러니까 뭐 네. 그 항공사 빼면 네. 문화체육부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문화체육부 당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공개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그거에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 고소를 한 사람이 있고 뭐 특검이 있고 그러면은 네. 그 과정에서도 뭐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제 좀 답답한 상황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내식이 뭐 이렇게 됐는데 기자들도 그렇게 똑같은 거를 먹었다라는 거는 그 밥값이 40만 원인지 아닌지는 밝히신 게 아니죠. 그러면서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산사저 농지 전용 사건에 대해서 그때 농민들이 분노해갖고 제가 비판 논평을 썼는데 이렇다 할 그때 팩트 체킹도 없으시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네. 글쎄요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킹을 해갖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은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수면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지금 빨리 밝혀지길 원합니다. 의원님 팩트 체크를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는데요. 네, 이게 네. 논란이 불거진 지 며칠이 됐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네. 당에서 문체부에 기내식 내역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도 그렇게 어렵게 갈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게 문체부가 네. 밝히는 게.
뭐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야7당이 방송 3법 그 추진을 다시 천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3법이라는 게 말이죠. 예. 그 결국은 KBS, MBC, EBS 사장이 8월달에 취임을 하고 그 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멤버를 시민단체라든지 뭐 PD 단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게 그 기호 골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게 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부 뭐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단체가 들어가면은 공공성이 좀 훼손되고 좌편향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그럼 짧게 네. 만약에 야당이 그 연대를 해서 이걸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네.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그 거부권 행사는 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거부권 네. 행사를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의를 해왔고 당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법이 과연 통과될지 예.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예. 그런 거를 봐서 확인해야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거부적으로 예. 그거 하는데 민주당에서 상식에서 벗어나고 법사위를 그냥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독주하는 알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